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다도 홍차 이야기 고외숙 강사입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본 수업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만 40세부터 64세의 영등포 구민 중 수강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수업 키트와 온라인 수업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홍차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차는 아는 만큼 차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차의 가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홍차가 좋은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차의 가공 방식은 정통적인 가공 방식인 오소독소 방식과 기계적인 방식인 CTC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차잎의 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모양과 상태로 만들기 위한 오소독소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전 세계 홍차 시장의 90%가 넘는 CTC 제조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독소 방식이란 차잎의 수분 함량을 적당히 줄이는 위조된 잎을 비벼서 말리는 유념, 로토베인에 잘리고 찢어져 뭉쳐진 차잎을 고르게 채 놓은 뒤 진행되는 산화, 적당한 상태에서 산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열하고 말리는 건조, 등급에 따른 분류, 끝으로 포장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차잎의 개성을 살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생산 방식을 바로 오소독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차잎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차나무의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0에서 80%에 달합니다. 그늘에 말리는 위조 단계에서는 그 중에 약 50에서 60%의 수분이 증발해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차잎은 연화되어 순이 죽어 이후의 가공 과정에서 부서지지 않게 되지요. 작업실의 온도도 섭씨 20에서 24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과정은 약 18에서 20시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30시간까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위조 과정은 다른 과정에 비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차잎에서 카페인과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증가하고 카로틴의 함유량은 줄어드는 다양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생화학 반응을 통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로마의 혼합물도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위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작업실에서는 자스민과 장미꽃의 향을 연상시키는 향긋한 꽃향기들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향들의 성분 분자들은 대부분 알데히드와 알코올류에 속합니다. 이 방향성 분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 또 다른 아로마 혼합물의 향이 더해지고 따라서 차 가공 공장의 관리자는 찻잎을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아보면서 위조 과정을 언제 중단시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홍차의 정통적인 가공 방식인 오소독소 방식에서 차잎은 위조 과정을 거친 뒤에는 차잎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들을 거칩니다. 위조 과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잎의 색상, 향미,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인 유념, 산화,
건조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위조 과정을 거친 차잎은 유념 과정에 들어가는데, 유념 과정은 차잎의 세포벽을 파괴해 그 속에서 스며 나오는 방향류 속의 산화 효소가 나오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의 산화 과정이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사전 과정인 셈이죠. 정통적인 유념 과정은 손으로 힘알고 비틀지만 오늘날의 유념 기계로 차잎의 다양한 세기로 압력을 가하는데, 이때 유념 과정이 과도하면 차잎의 윤기가 없어지고 변색되고 너무 약하면 향미가 약한 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유념 과정을 통해 효소가 배어나온 차잎은 곧바로 산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산화 과정은 이 효소가 산소와 접촉해 효소 산화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지요. 이 산화 과정이 차의 맛과 향 그리고 색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산화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하려면 습도와 온도 그리고 시간의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야 하지요. 세 가지 요소를 조절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 기술과 오랜 경험이랍니다. 이 산화 과정을 통해 차잎에서는 새로운 아로마 화합물도 생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테아루비긴과 테아플라민이 바로 홍차에서 황색과 갈색을 띠도록 하는 색소 성분입니다. 또한 산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향미도 발생하는데, 나무의 향, 과일향, 향신료의 향, 바닐라 향 등이 발생합니다. 산화 과정을 거친 차잎은 시간에 따라 색상과 향미가 점차 변하는데, 그 변화의 과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작업이 건조 과정입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열을 가해 차잎의 습기를 없애는데, 그 가열 시간과 온도는 차잎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산화 과정을 거친 차잎은 열에 노출되면 당과 아미노산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새로운 아로마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차에서 떫은 맛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죠. 건조 과정의 조건에 따라서도 차의 향미가 달라지고 향미가 최종적으로 차에 고착됩니다. 이로써 차가 포장돼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차의 고유한 향미를 간직하는 것이지요. 건조 과정이 끝나고 향미가 고착된 차잎은 진동판에 의해 크기에 따라 등급이 분류됩니다. 높이가 다른 여러 대의 진동판이 있는 분류기를 통해 분류되는데, 높은 진동판에서는 큰 차잎이, 낮은 진동판에서는 잘게 부서지거나 파쇄된 차잎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류된 등급은 어디까지나 크기에 따른 것으로 엄밀하게는 품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된 차잎들은 각기 포장을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요. 산화 과정을 통해 차잎의 색상이 갈색에서 홍색으로 변하지요. 그 전에 복잡하고 긴 중국식 홍차 가공법을 체엽, 위조, 미념, 산화, 건조, 분류 단계로 단순화하고 이어서 사람의 손으로 진행되는 많은 과정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홍차 생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이때까지의 기계들은 단순히
사람의 손을 대체한 것 뿐이었습니다. 즉 홍차를 만드는 방법과 가정에 개선은 있었지만 기본 가정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 1930년대 초반 CTC 기계의 발명은 기본 가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윌리엄 맥커처라는 이가 위조가 끝난 차잎을 단번에 뭉개고 크래싱, 찢고 티어링, 드물게 많은 컬링 기계를 발명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의 첫 글자를 딴 것이 CTC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계가 홍차 생산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홍차 생산의 이 혁명은 품질은 희생시켰지만 고급 홍차의 일창일기와는 달리 좀 더 자란 찻잎 전체를 채엽 사용할 수 있는 차잎의 범위를 넓히고 생산량을 늘려 가격 인하를 하게 되어 홍차의 대중화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홀 립과 브로큰 타입으로 가공된 차잎을 오소독스 티라고 부르는데 CTC 가공법으로 만들어진 차와 구별짓기 위해서입니다. 홍차의 가공법 중에서도 차잎을 자른 상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홀립, 브로큰, 패닝, 앤드 더스트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자르거나 분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잎을 자른 것, 그리고 마지막은 브로큰보다 더 미세하게 자르거나 가루와 비슷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나누는데 채취한 잎을 그대로 만든 것으로 차잎의 크기는 10에서 15mm 정도이고 인도 홍차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린 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OP, 오렌지 페코라고 합니다. OP 크기의 잎을 분쇄했다는 뜻으로 분쇄된 잎의 크기는 2 내지 3mm 정도이며 스리랑카 홍차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POP, 다시 말해서 브로큰 오렌지 페코라고 합니다. 크기가 1mm 정도이며 POP를 만들 때 아래로 떨어지는 작은 잎 조각을 티벳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F, 다시 말해 패닝이라고 합니다. 차잎을 나눌 때 분말의 정도의 크기에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D, 더스트라고 하고 차잎을 C, 크래쉬, T는 티어, C는 컬의 약자로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말려있는 홍차를 CTC 과정의 홍차라고 합니다. CTC 생산 과정에서 선별 과정을 하는데 CTC 과정은 찻잎을 날카로운 커팅 머신으로 자르는 것이므로 혹시 있을지 모를 금속이나 거친 가지 등을 사전에 제거하지요. 그런 다음 선별 과정을 거친 차잎은 CTC 커팅 머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잎을 좀 더 작게 분쇄한 후 CTC 커팅 머신으로 들어갑니다. 커팅 머신은 밀가루 등을 납작하게 밀 때 사용하는 것 같이 생긴 대형 롤러 2개가 한 세트로 표면에는 빗살 무늬로 날카롭게 새겨져 있어 차잎을 분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완전 부서진 차잎은 다음 단계에 있는 커다란 회전 온통으로 들어가서 분쇄 과정을 통해 분말화된 차잎을 이 통에서 회전시켜 거친 구슬처럼 과립형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회전 시간에 따라 과립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 과정을 짧게 하면 분말 수준의 차잎이 생산되고 회전 시간을 늘려주면 과립형이 만들어집니다.
드럼에서 나온 차입은 컨베어 벨트를 통해 아주 천천히 이동하면서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으로 오소독스에 비해 짧습니다. 다음 건조 과정인데 완전히 밀폐된 기계 속 안에서도 컨베어 벨트로 이동되면서 건조가 이루어집니다. 과립형으로 둥글게 뭉쳐진 다양한 크기의 차잎이 길게 이어진 벨트 위에 얇게 펼쳐서 이동하며 옮겨지는 차잎 바로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석으로 된 매끄러운 금속이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지나가는 컨베어 벨트를 진동시켜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오늘 차 한잔 하실까요? 준비된 차는 애프터눈 차입니다. 애프터눈 차는 원래 영국 상류층 문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 베드모드 가문의 7대 공작 부인이었던 안나 마리아가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하녀에게 닭이 세트와 빵, 버터를 쟁반에 담아 방으로 가져오게 한 데서 애프터눈 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안나 마리아는 작은 샌드위치와 스콘, 비스켓 등을 곁들여 홍차를 마셨고 저택을 방문한 손님들과 함께 이를 즐겼다고 해요. 오후 티타임은 곧 상류사회의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됐고 이후에 영국인의 사교 행사로 뿌리내렸다고 합니다. 격식을 중시하는 상류층 문화이다 보니 먹는 법과 구성하는 다과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다과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빵과 케이크, 초콜릿 같은 디저트로 구성되는데 스콘과 얇게 썬 오이를 넣은 작은 샌드위치를 넣는 게 정통이라고 합니다. 애프터눈 차라고 하면 떠오르는 3단 트레이에 담긴 다과는 보통 가장 밑에서부터 윗 접시 순으로 먹습니다. 자, 차 한잔 하실까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홍차 한잔 하시며 즐거운 하루 되시는 건 어떠세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